모두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슬픔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두원 의원. 이제 그 뜨거웠던 에너지는 흐름을 멈췄습니다. 차마 가슴에 묻지 못하는 사람들. 그는 우리 곁에 참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대 힘든 기억들 모두 버리고 그대 정두원과 희망 세우고 지나간 동안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 그는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의 시작은 서울 서대문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서대문. 2000년대 초반 도시개발로 서대문은 딴 세상이 됐습니다. 물줄기가 말랐던 홍제천은 새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엔 정두원 의원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다 정말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이제 뭐 인상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다니는데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고기도 참 뭐 엄청난 큰 고기가 많아요. 여기. 서대문 구민들한테는 뭐 최고의 낙원이에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지요. 다 그분의 희생한 걸 알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정두원 의원이 이제 그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그 청계천 복원 사업을 했잖아요. 그 청계천 사업을 보면서 여기도 좀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홍제천이 이렇게 옛날 자연하천으로서 물이 흘러가게 하자 하는 그 생각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해보겠다 해서 이게 물이 흐르게 된 거죠.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도시 발전을 위한 행정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당시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추진력은 아직까지 그의 삶의 터전인 서대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자였을 때나 서울시 부시장일 때 국무총리실에서는 그 총리의 이 보안제 역할을,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보안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이죠. 뭐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 참 반대하는 사람, 그거에 그 이익을 받지 못해서 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겠어요. 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걸 참 잘했어요, 정두원 의원이. 유년 시절 그는 참으로 어깨 아픈 가난을 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좌판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아이. 결국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올곧은 성품으로 그의 공무원 생활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을 하다가 이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인데 제가 당신 왜 정치를 하느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딱 그랬더니 정 의원 얘기는 자기는 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뭐 힘있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앞가림을 한다. 근데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 아니냐로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다른 정치적 소신을 품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권유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첫 출마하였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지만 그의 일관된 신념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자성어 같은 게 한 가지씩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언행일치를 항상 해야겠다. 늘 얘기하지만 말을 이렇게 돌려서 못하고 예. 아는 걸 모른다는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옳다고 생각한 것은 옳다고, 그릇된 것은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직한 성품으로 그의 정치 인생은 진일보하기 시작합니다. 2002년 제32대 서울시장 선거, 첫 국회의원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진두지휘 마침내 이명박 후보를 서울시장에 앉히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딱 한 분이서 이렇게 정도원 의원이 그 전략을 짜나간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명박 그 후보는 그렇게 세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전략을 짜 나가는 걸 보고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짜 나가요. 자, 어떻게 대항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건 상당히 대단한 전략가예요. 그의 전략은 제17대 대권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대선 출마, 또 한 번 이명박 시장을 왕좌에 앉히는 승전거를 울리면서 그의 정치 인생은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보수 정권에 대한 신념도 확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보수 진보에 대한 구분이 좀 많이 왜곡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일까 진보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통 보수는 아니다고 봅니다. 정통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적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게 보수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를 했잖아요. 시장경제가 아니라 관치경제를 했잖아요. 박정희는 보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그거는. 저는요, 제가 왜 보수고 우파냐면요. 네. 나는 선하다. 저는 이런 걸 믿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수예요. 그러나 막강한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초기, 막상 지도자와의 정책 방향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나라 만들자고 같이 정권을 이제 재창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제 전혀 그런 뜻하고 다르게 가니까 내가 이제 비판을 한 거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대통령 친형의 선거 출마, 이는 정권의 사유화라고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대통령과의 갈등과 충돌. 정치인들이 위치에 따라서 자기 처신을 생각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도원 의원은 그러한 것에 자기와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정의로운 얘기는 꼭 국민들에게 알리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그간 쌓아온 정치 인생이 급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연루. 결국 법정 구속 판결.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얼마 전 여러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압도적인 표차로 제 체포동의안을 불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결국 법정 구속이 돼서 10달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살다가 모든 걸 다 뺏기고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10개월 복역을 꼬박 채우고 받은 무죄 판결 선고. 2년 반 만에 얻어낸 극적인 무죄 판결이었지만 이 사건은 올바른 정치를 하자는 그의 가슴에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거 대상으로 정도원 의원과 제가 꼽혔기 때문에 조작된 사건으로 정도원 의원은 구속됐고 저는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았어요. 정도원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법적 투쟁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둘이 다 나왔고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최측근이었지만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는 이상득 형님을 나가라고 했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은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정두원 의원은 직접 공격을 함으로써 이러한 고초도 겪고 정치적으로 탄압받아서 낙선이라는 실패도 했지 않느냐. 그 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치를 그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가로서 방송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고 간 자취를 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는 결국 없어지지 이것도 결국은 책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금까지도 이제 총리가 새로 바뀔 때마다 인용되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조직의 보스를 평가할 때 똑똑하고 부지런한 형, 똑똑하지 않으나 부지런한 형, 물론 학문적인 기준은 아니고 재미로 해보는 이야기다.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게으르고 똑똑한 보스가 단연 으뜸이고 부지런하고 똑똑하지 않은 보스가 최악이다. 정치계의 조지 클룬이라는 별명이 예? 조지 클루니가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전거를 대충 놓으면은 이거 청소하는 아줌마가 야 이거 가져가. 저 부시장인데 네가 무슨 부시장이야. 아 진짜 어떠셨어요? 제가 판도라 MC 그 얘기가 오갈 때. 전혀 의외였고 네. 오래 못 갈 것 같다. 흥두원, 끼두원. 충분한 흥과 끼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내가 저분 덕분에 먹고 사니까 가서 또 지원해줘야지. 근데 내가 현정아라면 현정아야. 내 말에 토달면 배반이야 배반. 유머와 배려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 억울한 옥살이로 받은 형사 배상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배상금이나 이거를 어디다 썼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주변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사법 당국에 피해자들을 거기를 뭐 도와준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놀랬던 거는 이제 그거죠. 그거를 자기가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주변에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그 더 중요했던 부분은 사실 그때 정도원 의원을 이제 수사했던 검사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름을 댈 만하면 다 아는
이제 검사장이 됐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도 이제 세상을 뜨기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뭐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하고 같이 그 가게에서 또 술을 먹고 그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검사를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흔쾌하게 다 만나서 다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속정 깊은 성품은 다문화 TV와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요 방송사에서 높은 출연료 제의가 계속 들어왔지만 마다하고 다문화 TV 프로그램을 맡아주었습니다. 다문화인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말씀, 다문화인들을 위한 그 사랑의 빛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다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은 그만한 재정 있는 방송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이어나가다 보니 그 선배님께서는 재능 기부로 그야말로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저희 방송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두원 선배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귀감은 정두원 선배 같은 훌륭한 분들이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같이 이런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아마 우리 선배님께서는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로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다문화인들과의 만남은 유쾌하고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스리랑카나 한국 다 좋은데 네. 한국의 어떤 점이 좋냐 이거. 무조건 만나면 밥 먹냐? 밥 먹었어? 밥 먹었냐? 그게 가장 답답한 말인 것 같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선생님 여기가 지금 자세가 처음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처음은 당도는 차세죠. 네. 네. 제대로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자세부터가 우리는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정 의원님으로 인해서 우리 다문화인들에게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 다문화인들도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 슬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정치에서